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새롭게 시작한 9월 증시 코스피가 3,2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분들은 또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9월 증시 방향과 대응책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순위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최근 시가총액 순위가 거의 매일 바뀌고 있죠. 네, 특히 이번 주 AHLB가 장중 코스닥 시총 2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잠시 후 추가 상승 여력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맴돌면서 저조한 수익률에 우울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5스타 핵심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다음 주 우울한 여러분들의 계좌를 기분 좋은 수익으로 채워줄 5스타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9월 3일 코스피 3,201포인트, 코스닥 1,053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수급이 확실한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의 수익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김호영 대표는 코로나 3일 램프 개발 소식에 급등한 나노 CMS로 58%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매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수소 관련주죠. 상하 프론테크로 33%라는 높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5스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9월 증시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증시의 경우는 또 역사적으로 9월이 마의 달로 불리면서 쉬어가는 구간으로 여겨진다고 하죠. 네, 2차 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56%였고요. 1년 중에서 2월하고 9월에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9월에 플러스 난 경우는 45%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9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 동안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7번이 오르고 5번만 내렸거든요. 그래서 상승 확률이 더 높고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봐도 플러스 0.53%로 앞서 말씀드린 기사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월가의 유명한 격언 중에서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2009년 이후에 맞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9월이 가장 안 좋다라는 말은 최근에 이제 뭐 테이퍼링 우려라든가 경기 고점론, 그밖에 뭐 델타 변이 확산 이런 뭐 악재들이 나오면서 9월에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9월에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9월 위기론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설사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S&P 지수가 올해 20% 이상 오르고 또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오른 데 따른 그런 어떤 조정일 뿐이다. 그래서 9월에 뭐 크게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S&P 500 지수는 올해 54번, 54번의 사상 최고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9월 향방에 대해서 다수의 증권사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양 시장을 나눠서 먼저 코스닥을 보게 되면 보통 코스닥은 개인들 자금이 많이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금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9월은 추석이 있죠. 따라서 추석 전에 개인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보통 명절 전에 개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한번 조정이 나오고 명절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명절 전 하락, 명절 후 상승, 전체적으로 보면 뭐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초순, 중순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 9월 21일, 22일 있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발표가 나온다면 명절 지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9월 초순이나 중순은 뭐 양호한 흐름이지만 9월 하순 테이퍼링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어느 정도 횡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증권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적정 주가를 3,800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주식 비중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네, KB증권에서 나온 9월 플러스 하반기 투자 전략인데 지금부터 지금의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던 익숙한 그런 조정이고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급등한 이후에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이다라는 얘기고요. 10월부터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적정 지수는 3,800, 최고 4,000까지 예상을 하는데 배당 할인 모형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익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면은 PER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면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의 이익의 성장에 대한 함수에서 PER의 함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82페이지짜리 리포트인데 뭐 그래프가 거의 절반을 넘어요. 저도 앞부분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10월부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 상승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측이 쉽지 않은 9월 증시 안도와 불안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죠. 안도와 불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안도 쪽에 무게를 더 줘도 좋다라는 거네요. 일단 뭐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8월 중순에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하락은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도에 무게를 뒀고요. 10월부터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선결 요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이 공포가 조금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물류 같은 데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받아들일 긴축 정책,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너무 강하거나 빠르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별 실업수당 종료 이후에 고용이라든가 경제의 그런 변화를 그게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에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응축시키고 모으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지 중에서는 병목 현상 해소를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이번 달에는 힌트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 이익은 대표님은 당분간 좀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근데 9월 달은 뭐 사실 9월 초순 중순은 사실 큰 변화가 없지만 9월 말이 좀 불안할 여지가 크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7월 횡보 자리 즉 매물대 부분까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런 매물대는 지금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한번 되밀릴 확률이 있고요. 보통 되밀렸다가 또 상승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은 말로 가면 갈수록 특히 긴축이죠.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으로 바로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또 만약 미국
9월 21일, 20일이 있는 테이퍼링을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9월 말에 생각보다 시장은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장이 이렇게 충격이 나올 때 매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고요. 보통 테이퍼링이 지나면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먼저 대형주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고요. 만약에 테이퍼링 발표 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 철강이나 화학주 중심으로 매수하시고요.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중소형주 매수를 하시고요. 이런 중소형주들은 키 맞추기를 위해서 장중에 짧은 4, 5%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짧은 수익률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 비중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한번 현금화를 하셨다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셨다가 테이퍼링 이후 9월 말에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하루가 멀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인데 업종별로 호황제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두드러지고 있죠. 네,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변동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 차지하면서 거의 바이오를 위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됐는데 최근에는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또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건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2위에서 6위 간의 시총의 격차가 지금 1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따른 그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당분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순위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위를 빼고는 정말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뀐다고 할 만큼 매일 바뀌었는데 특히 이달 초 이제 3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2위에 올라서면서 자리를 굳히나 했는데 장중에 또 HLB에게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네, HLB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사실 8월 코스닥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8월 달 한 5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중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호재를 보게 되면 8월 18일 날 베트남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죠. 이 백신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8월 24일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사기가 미국 FDA에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베트남에서 9월에 긴급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오른 탓일까요?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미래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죠. 그러나 이렇게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긴 하지만은 문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PR,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이후에 1년 동안의 예상 추정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PR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51배, 첨보가 42배, LNF가 54배, 포스코케미칼이 76배, SKI테크놀로지가 거의 95배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화장품주들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게임주들 막 좋았을 때 그때 잘 나갈 때도 PR이 50배가 넘으면은 대체적으로 성장주들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50배 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LG화학 배터리 문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그 이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된다면 PER은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바이오, 2차 전지, 게임주 등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코스닥을 이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두 분이 생각하는 코스닥 차기 주도주 선정해 보도록 하죠. OLED와 바이오, OLED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뭐 OLED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때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을 보게 되면 다들 뭐 올 초에는 지지부진을 했고요. 하지만 8월 17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조 OLED 시설 투자를 위해서 3조 3천억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전방 산업의 이런 투자 발표는 당연히 중소형 OLED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OLED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생각을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투자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약했던 OLED가 이런 어떤 투자 모멘텀을 타고 하반기에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좀 들어볼게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선진국에서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은 그 확진자 관리에서 치명률 관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신약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임상 발표라든가 또는 기술 이전이 발표한 게 이제 없었죠. 이런 호재들이 이제는 좀 이제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더군다나 백신 회사로 백신 생산으로 큰 돈을 번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돈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M&A를 좀 적극적으로 또는 기술을 사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9월 유럽 종양학회죠. ESMP를 필두로 여러 개의 학회가 이제부터 또 가을에 개최가 되고요. 주요 임상 시험들에 대한 탑라인 결과 발표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보고요. 무엇보다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10월 정도서부터 지금 거의 10개월 이상 그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연구와 해념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 샀어야 되는데 저걸 살 걸 내 선택에 후회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투자의 고수 두 분이라면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네, 그런 적이 왜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실수와 실패. 그런 걸 거듭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장을 보는 시각, 또 종목 선정. 매번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선택장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양자택일 투자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밍업으로 먼저 가벼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021년 1월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주식을 살까요? 가상화폐를 살까요? 한번 동시에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주식! 역시 뭔가 좀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랑하는 두 분과 함께 이 밸런스 게임으로 머리 아픈 주식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올해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단연 삼성전자죠. 이 지지부진한 주가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무한 신뢰는 계속됐는데 만약 올해 초에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련 없이 이별을 해야 될까요? 두 분이 동시에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비중 확대. 두 분 다 비중 확대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연초에서 한 6개월 동안 지켜줬던 8만 원을 훼손하면서 이번 8월 시장 급락 때 한 번 더 좀 많은 조정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그 개인 매수세 중심으로 상승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진정되는 자리이고 또 이번 주 그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또 위탁 생산 호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이 백신계의 양대 산맥 두 종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동시에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삼성바이오. 네, 여기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김영구 대표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선택해 네. 주셨어요. 삼성바이오 100만 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150만 원, 200만 원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일단 바이오 사업을 갖다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거를 또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CMO, 위탁 개발 생산 쪽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공장이 완공이 돼 있고요. 앞으로 4공장이 완공이 되면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단연 글로벌 1위가 됩니다. 글로벌 1위 회사들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로서 요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이 삼성바이오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장 시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된 이 세계 1위의 자리를 계속 수성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허 대표님은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지만 그 추세 흐름상 좀 신규 3-4개 종목이다 보니까 좀 탄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도 지난해 매출보다 이미 4배 이상 급등을 했고 또 다음 내년이 더 좀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등 또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좀 모멘텀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 끝까지 한 가지 주식만을 가져가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2차 전지 대 반도체 동시에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반도체. 아,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는 삼성이 이번에 그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한 240조 원, 물론 바이오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글로벌 그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주들을 지금부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아까 삼성전자 우리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 삼성전자와 연결된 또 SK 하이닉스와 연결된 이런 그 부품주들,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거고 하지만 2차 전지도 역시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모두 다이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이 좀 일정 비중 담을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그 8월 시장 조정이 일부 섹터의 조정이라든가 섹터별 순환 매상 지수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전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또 마무리 짓고 나면 6월부터 8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멈췄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 탑픽 종목들은 이번 구간에서 다시 좀 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는데 이 백신 관련주와 항공 여행주 가운데 어느 쪽의 투자 매력이 더 높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항공여행주. 아,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통했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줄어들고 규제가 줄어들고 그러면 집콕 시대가 드디어 끝나면서 만세를 외칠 겁니다.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보복 소비성 심리가 생기겠죠. 그런 수요에 따라서 여행 항공주들이 폭발적인 전성 시대를 갖다가 맞이할 겁니다. 지금은 겨우 그냥 짐을 실어 나르면서 그 수급을 맞추는 그런 정도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여행객들의 전 세계적인 그
이동 자체가 이 기업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낙폭과대됐다가 또 가격 메리트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두 분의 선택과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남은 하반기 투자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좀 기술적인 컨셉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8월 달에 이제 국내 증시가 테이퍼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2개월 동안, 2달 동안 형성했던 박스권 하단을 좀 크게 이탈하면서 깊은 좀 조정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 3,200선, 그리고 또 코스닥 기준 1,050선을 장악하면 앞서 말씀드린 기존에 움직였던 섹터군들이 그대로 똑같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좀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외에도 이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면은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스타의 무료 톡방 역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곧 이어서 스타 골든벨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우영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체면을 구겼던 크래프톤이 최근 공모가 돌파에 성공하면서 또 주가가 50만 원대에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첫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식 출시 전까지 4천만 명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배틀그라운드 IP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휴면 유저, 신규 유저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그래픽이라든지 조작감 같은 게임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크래프톤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격에 나선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동호 대표님은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인도 사전 예약과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상장 이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편입 후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강력한 게임 규제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중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김우영 대표님은 크래프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전에 이동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음 주 9일에 코스피 200에 신규 특례 편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대 수요가 수급에 대한 수요가 한 3천억 원 가까이 자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편입이 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중국에 대한 게임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준비를 그만큼 해왔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측에서도 중국에 지금 75%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 비중을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들로 옮겨가면서 인도에서 지금 소위 대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내년 예상 매출액이 3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76.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21% 정도 오른 2조 1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망치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기대감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희망이 보이는 듯했던 게임주의 앞날에 중국의 규제 강화라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네, 뭐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게임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미 중국의 초강수 게임 규제에 대해서 매출액 관련해서는 많은 부담을 좀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콘솔 게임이나 오히려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게임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중 탑픽으로는 중국 매출 영향을 받지 않는 W게임즈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사인 W게임즈는 주로 북미에서 매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 60% 이상이 자회사 DDI가 카지노 게임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다 카지노 게임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제한적인 형태인데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DDI가 하반기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재준비를 위해서 저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또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HLB입니다. 이번 주 HLB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이 장중 코스닥 시총 2위에 또 오르기도 했죠. 네, 뭐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기대감과 8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중국 병행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베트남 바이오 업체인 나노젠이 만드는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인해서 메신저 리보핵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메신저 리보핵산 비해서는 제조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효과로는 96.5%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나노젠과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HLB가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한 달 새에 2배 가까이 오른 HLB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김호영 대표님은 추가 상승을 전망해 주셨거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상승이 어려운 종목인데 뭐 공매도도 심하기도 했었고요. 항상 예측과는 좀 별개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저는 단기 상승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넥스사이언스가 보유한 나노코박스의 이 권리, 백신 권리도 일단은 이 모멘텀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살아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는 13일에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를 이제 암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정적으로 가져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날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적인 추가 상승,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호 대표님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뭐 김호영 대표님과 비슷한 얘기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얘기는 뭐 그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인 것보다는 백신 예방 효과보다는 지금은 이제 치료제와 대량 생산이 필요한 단계가 어느 정도 진입이 될 것 같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재차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노젠의 백신 예방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HLB는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 이외에는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백신 접종 확산세 속에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이 논의가 되면서 바이오주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 투자의 포인트가 될 키워드 뭐라고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향후 키포인트는 대량 생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국내만 하더라도 40% 미만인 상태이고 돌파 감염으로 인한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백신과 뭐 치료제든 대량 생산에 여겨지는 부분들이 꼭 필수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CMO와 CDMO를 갖추고 있는 최선호주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제 레키로나의 향후의 기대감과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번 주 두산 퓨얼셀을 포함해서 수소 관련주가 또 큰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수소차 관련 이벤트가 매우 풍성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다음 주 8일에 열리는 2021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수소기업 협의체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미래차 검사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정부에서의 지원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수소 연료, 수소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퓨얼셀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인산형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일정도 있지만 한국의 수소 충전소 확충 계획이 2020년 대비 내년까지는 5배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2024년 선박형 연료전지 시장 진입을 위한 최근에 STX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탄탄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확산에도 올해 지지부진했던 수소 관련주들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한 투자 노하우와 함께 최선호주가 있다면 짧게 전해주시죠. 최근 이제 상장한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상장에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일진하이솔루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 등 이 친환경 관련주들은 모두 테마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만큼 매물도 많고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많이들 취하셔야 되고 차트를 봐도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최근 이제 상장한 일진하이솔루스를 꼽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9월 6일부터 미국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국가적 문제로 발전을 하니까 일반적인 실업수당 외에도 주당 3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을 연방정부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문제는 이 특별 실업수당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집에서 놀면서 이걸 받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나 뭐 대부분의 이제 그 매장 같은 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9월 6일 지급 종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야 되고, 이에 따른 고용 확대 또는 소비의 증가, 그리고 적절한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고, 이에 대한 경제 지표가 10월부터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승이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실업수당 종료 이후에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들의 이런 어떤 변동을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우 대표 AS 종목 네페스 아크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네, 44,500원에 추천해서 48,000원 목표가는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밌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지금 벤처 투자의 물량이 한 120만 주 정도 블록딜로 시장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올해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4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익은 대표 AS 종목입니다. 한양 디지텍입니다. 역시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네, 한양 디지텍은
2분기 호실적 기업에다가 10월 누리호 발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후 코스닥 지수 반등과 함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온 상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손절가 7,300원 잡으시고 누리호 발사 전까지 보유하시면서 9,5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호영 대표 AS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역시 추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소개해드린 이후에 서서히 하락을 보이면서 손절가를 이탈했는데요. 거래는 많지 않았고 갖고 있는 이슈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향후에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붙을 때 5,000원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재공략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주인공 확인해 볼까요? JC케미칼이요. 예,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중유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 CPO라고 그러죠. 크루드 팜 오일을 정제해서 나오는 팜유라든가 폐식용유 등을 어떤 처리를 거쳐서 디젤 연료인 경유라든가 우리가 이제 중유를 벙커시유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이오 디젤이 16만 5천 킬로리터, 바이오 중유 61만 9천 킬로리터 제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바이오 연료는 탄소 배출 저감하는 그 ESG 트렌드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요. 인도네시아의 그 오일팜 농장을 인수해서 바이오 디젤의 주요 원료인 그 팜유를 생산하는 팜플레이테이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크루드 팜오일, 즉 다시 말해서 팜오일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710달러에서 1000달러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이오 신재생 연료 의무 혼합 비율, 즉 이거 RFS라고 하는데 이게 3%에서 3.5%로 증가를 해서 이게 바이오 디젤 이것만으로도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약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3년 단위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유망하다 보고요. 바이오 중유도 역시 RPS 제도 도입으로 계속해서 바이오 중유를 써야 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유 사업 전망도 밝다라고 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70억으로 12개월 선행 PR은 10.4배에 불과한 굉장히 좀 싼 주식이다 보고요. 올해 4월 이후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서 1,800원, 목표가는 1,12,000원, 2차는 13,1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익은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비아트론이요. 네, 비아트론은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OLED, LCD 패널 전공정 제조 기판에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매출로 보게 되면 플렉스블 디스플레이가 매출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 OLED, LCD 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OLED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때 별로 좋지 않았지만 8월 7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OLED 장비에 대해서 3조 3천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OLED 업황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 중소형 OLED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55억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고 기술적으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하단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봉 하단에서 횡보하면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은 몇 개 없는 것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계획까지 본다면 월봉 상단까지도 추세적으로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으로는 매수가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볼까요? 덱스터요.
네, 덱스터는 영화나 CF, 뮤직비디오 등 영상 전반에 시각 효과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테마파크 관련 VR과 AR,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 DOB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공동 사업 추진 및 가상 얼굴, 생성, 또 합성 이런 기술을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덱스터 스튜디오가 5번째로 제작한 영화인 모가디슈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올해 국내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데요. 신고가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가는 14,000원 이하 구간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 16,000원, 2차 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브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보마켓은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보마켓의 수익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매각 이슈가 불거진 인터파크로 하루 만에 11%의 수익률을 기록, 또 건설주 KD 당일 매매로 8%, HLB로 하루 만에 7%, 크래프톤으로 단기 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비즈 5스타 홈페이지 또는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이미 급등한 주식을 뒤늦게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서둘러 팔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버티다가 손실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는 흔히 심리 싸움이라고 하죠. 모든 투자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조바심은 줄이고 보다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Where we all were last night, somewhere too loud to hear ourselves, and just then.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